네, 공연 잘 보셨을까요? 이제 질문 많이 생각해 주시고 아티스트 이제 막공이니까 조금 더 왜 고민형이 이렇게 개수가 정해진 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실까요? 뭐 이런 진짜 간단한 질문도 괜찮거든요. 저희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고 궁금한 점은 되게 움직임하고 음악이 굉장히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스타일로 음악을 먼저 요청을 드리고 나서 안무를 창작하시게 됐는지 아니면 이런 스타일의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좀 정하시고 맞춰서 음악을 작업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음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요청했었던 점들이 있는지 네, 그리고 좀 숨 고르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음악이 있어야 무브먼트가 생각이 나는 편인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가끔 이렇게 어깨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나요? 있잖아요. 뭐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렸을 때의 아이들은 저도 약간 춤출 때만큼은 그런 감정이 좀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음악이 있어야 춤을 출 수 있는, 그리고 춤의 느낌이 나오는. 그래서 이 음악을 선택을 먼저 했어요. 안무를 짜기 이전에. 일단 그 우시코브라는 이진우 우용수의 음악들을 쭉 들어본 후에 이런 음악에는 내가 춤을 이렇게 잘 출 수 있겠다 싶은 음악들을 몇 개를 골라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음악 선택에서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음악 선정에 있어서 그리고 음악을 맡겼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시간 채우기였어요. 이게 10분, 15분, 20분 짜는 거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 45분, 50분을 짜려니까 시간 채우는 게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우 씨한테 이만큼 늘려줘라, 저만큼 늘려줘라, 그리고 이만큼 뭐 브릿지 음악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가는 걸 첫 번째로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이게 단가요? 감사합니다. 첫 안무 작품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친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스토리가 딱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클라이막스가 확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작품을 만드실 때 먼저 경호 안무가님 혼자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을 아이디어를 내서 만드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만드시는 과정에서 스토리를 먼저 정해놓고 만드신 건지 아니면 하나씩 디벨롭 시키면서 음악을 골라가는 거라든지 그렇게 만드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장 수월했던 요소와 가장 어려웠던 짜면서 궁금합니다. 처음이 뭐였죠? 스토리를 먼저 정해놓고 하죠. 네. 그 전에 질문과 비슷하게 저는 뭔가가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움직일 원동력이 있어야 춤을 추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전과 같은 맥락으로 큰 주제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움직임을 입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뭐였죠? 가장 수월했던 요소 그리고 가장 네. 어려웠던 짜기 어려웠던.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4회 공연했는데 비슷한 질문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가장 수월했던 거. 근데 이번엔 좀 다르게 답변을 해볼게요. 가장 수월했던 거. 가장 수월했던 거는 똑같이 그냥 대답할게요. 가장 수월했던 건 작품을 만들기 이전에 작품을 구상하는 약간 이런 거 쓰면 재밌겠다, 저런 거 쓰면 재밌겠다, 약간 팜플렛 만들고 그런 게 제일 수월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안무 짤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이 음악을 먼저 구상을 하시고 춤을 짜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마지막 춤에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을 선정하게 된 계기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네. 음악이랑 동작은 따로 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전공은 발레, 그리고 그 중에서 어렸을 때는 클래식 발레를 전공으로 했었죠. 특히 발레는 음악 없이는 절대 발레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오케스트라가 동반하고, 항상 악기가 동반하고, 무언가의 멜로디, 소리가 동반을 해야 비로소 발레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간 어쨌든 그만큼 이 춤에서는 음악이란 요소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춤이랑 음악은 거의 하나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라면 서로 닮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음악을 선정할 때 이 내가 생각하는 이 춤과 그리고 지금 이 노래의 분위기 약간 슬프면서 약간 뭔가 리드미컬하고 어떨 땐 또 되게 아련하고 행복하고 그런 노래가 이 마지막 씬과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내가 상상하는 그 춤이랑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 멜로디랑 너무나도 부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등장인물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경호님이 생각하기에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속에서 동경하는 이상적인 캐릭터와 그리고 만약에 이상적이지 못한 실패한 캐릭터 중에 안타까운 만화가 있을까요? 네. 저는 내 최애와 이상적인 건 약간 다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제 최애는 아시겠죠? 롤로누아 조로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네, 저에겐 동경하는 캐릭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조로는 약간 멍청한 면이 되게 많아요. 길치에 그리고 잠을 엄청 많이 자고 그리고 가끔 막 이상한 행동도 진짜 많이 하고 약간 막무가내 무대포인데 또 자기의 신념은 누구보다 올곧은 그런 사나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길치나 멍청한 모습들을 담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누구보다 너무 잘 봤고요. 공연을 진행하실 때그 곰돌이 뒤에 그려져 있는 토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디자인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 입으신 착장을 고르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냥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달라짐이에요. 내가 상상하기 이전과 상상한 이후는 뭔가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달라진 게 없겠죠. 눈을 감았다가 뭔가를 상상하고 눈을 뜨면 내가 원래 살던 1인칭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상상하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내 안에서 무언가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달라진다는 게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그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앞으로의 1인칭을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달라짐이 좋은 쪽일 수 있고 나쁜 쪽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달라짐이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주제라고 저는 이 작품의 제일 중요한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토끼를 넣은 이유는 그리고 곰돌이를 선택한 이유는 팜플렛을 준비했을 때였는데 팜플렛을 막 뭘 하지 막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약간 마리오네트 똑똑시 인형 같은 거를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상상을 시작한 것도 약간 안 좋았던 기억들, 내가 후회했던 기억들로 상상을 먼저 시작해서 그 후에 디벨롭 점점 발전해 나가는 내용이어서 약간 그 전에 내가 좀 묶여있고 내가 좀 조정당하는 약간 뭔가 불가항력적인 이런 어떤 무언가에 되게 압박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팜플렛 첫 장으로 담고 싶어서 마리오네트나 똑똑시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막 심각하고 시리어스하게만 보이고 싶진 않았어요. 약간 귀여움도 한 스푼 가미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귀여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중에 곰돌이를 선택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돌아왔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달라짐이라고 했잖아요. 약간 곰돌이 배에다가 이렇게 눈을 거꾸로 하고 입을 이렇게 하고 뒤집으면 약간 토끼 모양처럼 되더라고요. 곰돌이에서 이거 한번 뒤집은 것만으로도 토끼 인형처럼 보일 만큼 달라졌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어서 상상한 걸 달라졌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네, 곰돌이와 토끼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위기에 맞춰서 입으려고 했어요. 뭔가 특별한 이래서 꼭 이걸 입어야지 저래서 꼭 저걸 입어야지 일단 이 착장만큼은 약간 르네상스 시대, 중세 시대 약간 그런 옷을 입고 싶었어요. 무도회 같은 되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작품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착장, 가면이나 줄 같은 경우는 아까 마리오네트를 얘기했던 것처럼 저를 엮은 실들이라고 1차원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줄의 존재는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약간 불가항력 같은 약간 나를 올가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1인칭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어찌할 수 없는 약간 태풍 같은 그런 자연재해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면 또한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표현하고 싶은 또는 이제 보여주고 싶은 감정이나 메시지, 예술가로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동일한 메시지 같은 게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술을 평생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을 무용에서 다른 부분으로도 넓히고 싶으신 생각이 있는지 예를 들어 미술이나 음악 아니면 연기 이런 쪽으로 넓히시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예술쟁이처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아름다운 말들을 불러서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제가 아는 어려운 말을 좀 더 쉽게 그런 제 머릿속에서 엄청난 지도나 그런 것들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약간 예술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랑합니다. 물론 사랑하는데 제가 예술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 지금 떠오르는 건 약간 자유로움인 것 같아요. 예술의 궁극체는 저는 자유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일단 흔히 그런 말들 있잖아요. 예술은 자유다. 표현의 자유. 약간 그런 말처럼 예술은 굉장히 자유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유와 밀접한 관계,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잘 떠오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예술가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오히려 못할 가능성이 더더욱이 많지만 제가 만약에 예술을 계속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장 전달해드리고 싶냐 자유라는 메시지를 자유로움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무대는 자유롭고 저는 자유로운 춤을 추는 사람이고 저는 자유롭게 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춤을, 제 예술을 보고 자유로움을 만끽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저는 어렸을 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호기심이 무궁무진하다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습니다. 발레 너무 사랑하고 춤 너무 사랑합니다. 이걸 놓을 생각은 절대 없고요. 근데 궁금해요. 그냥 궁금하고 전 사실 발레밖에 몰랐어요. 발레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발레하고 중학교 때 발레하고 고등학교 때 발레하고 대학교 때 발레만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발레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5, 만 나이로 24살인데 작년에 방송을 출연을 했죠. 하면서 물론 방송 그쪽이라기보단 다른 장르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많이 접해봤어요. 나는 새로운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할 수 있게 굉장히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장르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이 너무 많네요. 다른 공연도 보러 갔었는데 무엇보다 무용수님께서 직접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공연을 본 것 같아서 이번 공연이 제일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달라짐을 주제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규칙이나 이렇게 주어진 거에 따라 공연을 했어야 됐는데 어떻게 보면 A부터 Z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공연에서 달라짐을 주제로 하신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단순하게는 그래서 막공까지 끝냈는데 그 원하시던 자유로움을 느끼셨는지 어떤 마음이신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 제가 달라짐을 선택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과 조금 관계성이 있어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3인칭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대리만족도 느끼고 영화, 책 빼고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 해서 문득 제가 애니메이션을 평소처럼 이렇게 만화나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누구나 어렸을 때 그런 상상들을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만화 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사람을 동경하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내가 저 이야기 속에 있으면 어떨까. 거기서 처음 이 작품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누구나 1인칭으로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듯이 우리는 항상 1인칭의 시점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죽는 날까지. 3인칭으로서 보고 싶어도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3인칭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약간 억지일 수도 있지만 정해져 있는 이미 지나온 과거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내가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면서 그때는 그랬었지, 이때는 이랬었지, 그때 왜 그랬을까? 이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약간 그런 상황들을 곱씹고 되새기면서 내 모습을 그 내 안에 작은 방 안에 세워놓고 3인칭으로서 관찰을 합니다. 근데 3인칭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였겠죠, 주제는. 제가 여기까지 생각을 그쳤으면. 근데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별로 그치고 싶진 않았고 그 이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상상하기 이전과 상상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내 눈을 감고 눈을 뜨면 1인칭인 건 전혀 변함이 없지만 상상하기 이전의 1인칭과 상상한 이후의 나의 1인칭 마음가짐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약간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공연 보시고
각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안무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여러 장면 중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 또 마음에 드시는 장면이랄까요? 있으시면 궁금하고요. 또 반대로 조금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런 장면들도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장면은 제가 쉴 수 있는 장면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작품이 기니까 쉴 수 있는 장면, 쉴 수 있는 모습들이 최고로 마음에 든다 라고 했었는데 약간 그건 반 장난이니까 이번엔 약간 진지함을 한 스푼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가장 신경을 쓰려고 했던 장면은 가장 길었던 씬이에요. 안경을 쓰고 글을 쓰고 바이올린을 켜고 기타를 치고 지휘를 하고 날갯짓을 하고 점점 뭔가 내가 되고자 하는 나의 모습,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 아니면 내가 상상하고자 하는 어떤 환경, 그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이 작품은 맨 마지막보다 그 씬이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든 맨 마지막 씬은 현실에서의 달라짐을 표현한 거고 그 가장 길었던 씬은 상상 속에서 말 그대로 판타지 세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되게 무궁무진하고 나는 뭔가 굉장히 몽환적이고 막 그런 환경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막 심혈을 많이 기울였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애정하는 씬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아쉬운 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다 아쉬운 것 같아요. 끝났기에 아쉽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아쉽고 또 그리고 이런 무대를 이런 작품을 뭐 대단한 작품은 아니지만 이런 특별한 순간을 또 언제 해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아쉬운 마음이 가장 1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레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무래도 성취감인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게 입시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대회, 콩쿨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작게 내가 이 동작을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죠. 그런 순간들이 저는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했던 순간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동작을 수행하는데 잘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런 순간들이 좀 불행하다고 약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그 경호님이 1인칭, 3인칭 이런 표현을 쓰셔가지고 좀 궁금해진 건데 경호님이 상상하시는 그 미래의 1인칭 강경호는 어떤 곳에 욕심을 내고 계시고 또 어떤 모습이실 것 같으신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려나? 이랬으면 좋겠다는 엄청 많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사실 엄청 많고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좀 진하게 보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상상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경호님 아티스트분 첫 단독 공연 올리게 돼서 정말 저희도 영광스럽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보러 와주신 또 사회차 내내 와주신 관객분들도 계시잖아요. 되게 감사드리고 오늘 좀 되게 화합되시는 그 모습에 감동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갑자기 들어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인형이 좀 많아요. 사실 이거를 제가 집에 들고 가면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둘 데도 없고 사실 그래서 라기보다는 그냥 네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1회차, 2회차, 3회차에 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천천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